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식품에는 양파를 빼놓을 수 없다. 양파는 한국 식단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인데, 이러한 건강에 좋은 음식인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파의 효능과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식품, 나쁜 궁합의 식품을 각각 알아보자.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이다. 케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양파의 향과 매운맛을 내는 유기황화합물인 유아프로피랄린과 설파이트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파는 겉껍질의 색에 따라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크게 흰색 양파와 노란색 양파, 그리고 자색 양파로 나눌 수 있다. 색마다 영양소도 조금씩 다른데, 노란색 양파에는 케르세틴과 유기황화합물이 다른 색의 양파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자색 양파에는 다른 색의 양파에는 없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색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파 그 자체의 본질적인 효능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양파는 당뇨병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 기능을 촉진시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당뇨인들이 식단에 음식을 포함시킬 때 기준으로 삼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100g의 양파를 먹었을 때의 혈당 지수 GI는 15로 낮은 혈당 지수이고, 혈당 부하 지수인 GL은 1.6으로 꽤 낮은 혈당 부하 지수에 속한다. 실제로 한국식물자원연구소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었고, 당뇨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유기황화합물이 혈당을 내리는 효능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 뛰어나 당뇨를 관리하는 데 좋다고 밝혔다. 당뇨 환자들은 끈적한 혈액이 흐르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이처럼 양파를 먹으면 이러한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혈전 생성 억제 기능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며, 양파의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액순환 개선과 혈압을 내려주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은 양을 섭취한 그룹보다 대장암 위험이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능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피세틴과 퀘르세틴, 유기황화합물이 양파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양파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겉껍질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 겉껍질을 포함한 양파 각각의 겹에 따른 케르세틴 함유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속 겹에서 바깥 겹으로 갈수록 퀘르세틴의 양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겉껍질에는 양파 속보다 300배나 많은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었다. 노란색의 양파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자색 양파의 껍질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껍질은 생으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차로 우려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양파 껍질을 물에 끓여 마시면 항산화 물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 우선 양파 껍질을 흐르는 물에 씻어 하루 정도 건조시킨 뒤에 물 1리터에 양파 껍질 15g 정도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 마시게 되면 다량의 케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다. 케르세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물에 잘 용출된다.
단 껍질까지 먹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는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인데 양파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는 꿀이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릴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사실 꿀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양파즙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챙겨 먹는다. 양파의 풍부한 크롬 성분은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해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특히 좋다. 심지어 양파의 비타민은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 탄력과 노화 방지, 그리고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있지만 아무리 좋은 양파여도 즙을 내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과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양파즙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으니 영양소 흡수의 속도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또한 양파즙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서 양파즙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칼륨이 몸에 많이 쌓이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심각할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평소에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다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가 약한 사람들은 농축된 양파즙 성분이 속쓰림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건강즙의 함정이다. 양파즙을 비롯한 건강즙 대신 양파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씹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꼭 액체 형태로 먹어야 한다면 양파즙 대신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양파 튀김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양파 튀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튀김으로 먹게 되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 고온에서 튀겨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보다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또한 양파에 밀가루를 묻혀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당독소는 우리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튀긴 음식을 먹게 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는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튀긴 음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양파와 함께 먹을 때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무엇일까? 먼저 현미와 통곡물이다. 현미와 통곡물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아연은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결합했을 때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양파와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으며 양파가 들어있는 반찬과 잡곡밥을 함께 섭취하거나 통밀빵과 양파 스프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는 육류 고기이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양파와 함께 먹어야 한다.
양파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황화알릴이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 정말 좋으며, 양파는 알칼리성으로 육류와 함께 요리하게 되면 양파 속의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고기 속의 비타민 B와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 알리티아민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양파는 살균 작용도 매우 뛰어난데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세 번째는 식초이다.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양파의 약효는 더욱더 배가 되는데,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신피지로르몬의 원료로 우리 몸속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파 속의 신경 안정 효과와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작용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양파 간장 초절임이나 양파 미역 초무침으로 먹어도 좋다. 비슷한 음식으로 양파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 양파의 항산화 효능을 하는 퀘르세틴과 미리세틴을 모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양파의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아무리 섭취해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알코올과 함께 숙성을 시키면 이 성분들이 그대로 와인 속으로 나오면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후이팡 치우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양파를 담가 놓은 레드와인을 마실 경우 일반적인 레드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23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은 양파 와인을 매일 250ml씩 10주간 마시게 하고, 한 그룹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양파 와인을 마신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활성산소 제거에 큰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과 이와 관련된 효소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들기름이다. 양파와 들기름은 기름진 피, 즉 혈중 중성지방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궁합인 식품으로,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풍부한 오메가3가 혈중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는 들기름을 양파와 같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양파 역시도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들기름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를 몇 배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볶지 말고 조리한 양파나 생양파의 들기름을 둘러서 먹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토마토이다. 양파를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관 건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리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데,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을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관 청소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파와 토마토를 볶은 요리에 들기름을 둘러서 같이 먹는다면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요리가 될 수 있다. 양파, 토마토, 들기름, 이 세 가지의 음식의 궁합은 혈관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식품 모두 당뇨병에 좋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을 맞춰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요리할 때 팁을 알아보자. 먼저 양파를 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영양소가 훨씬 잘 흡수되는데, 이때 잘 산화되지 않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파는 손질 후에 바로 조리하는 것보다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둔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양파가 산소와 접촉할 경우
매운 성분인 황화합물이 체내의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효소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는 매일 양파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양파는 정말 대단한 식품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적은 이유가 바로 양파라고 하는 것처럼 양파는 몸에 좋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양식보다도 먼저 양파를 챙겨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으며 그 성분들을 잘 알고 골고루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일 것이다.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식품에는 양파를 빼놓을 수 없다. 양파는 한국 식단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인데 이러한 건강에 좋은 음식인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파의 효능과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식품, 나쁜 궁합의 식품을 각각 알아보자.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이다. 케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양파의 향과 매운맛을 내는 유기황화합물인 유아프로피랄린과 설파이트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파는 겉껍질의 색에 따라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크게 흰색 양파와 노란색 양파 그리고 자색 양파로 나눌 수 있다. 색마다 영양소도 조금씩 다른데 노란색 양파에는 케르세틴과 유기황화합물이 다른 색의 양파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자색 양파에는 다른 색의 양파에는 없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색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파 그 자체의 본질적인 효능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양파는 당뇨병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 기능을 촉진시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당뇨인들이 식단에 음식을 포함시킬 때 기준으로 삼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100g의 양파를 먹었을 때의 혈당 지수 GI는 15로 낮은 혈당 지수이고 혈당 부하 지수인 GL은 1.6으로 꽤 낮은 혈당 부하 지수에 속한다. 실제로 한국식물자원연구소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었고 당뇨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유기황화합물이 혈당을 내리는 효능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 뛰어나 당뇨를 관리하는 데 좋다고 밝혔다. 당뇨 환자들은 끈적한 혈액이 흐르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이처럼 양파를 먹으면 이러한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혈전 생성 억제 기능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며 양파의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액순환 개선과 혈압을 내려주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은 양을 섭취한 그룹보다 대장암 위험이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능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피세틴과 퀘르세틴, 유기황화합물이
양파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양파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겉껍질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 겉껍질을 포함한 양파 각각의 겹에 따른 케르세틴 함유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속 겹에서 바깥 겹으로 갈수록 케르세틴의 양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겉껍질에는 양파 속보다 300배나 많은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었다. 노란색의 양파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자생 양파의 껍질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껍질은 생으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차로 우려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양파 껍질을 물에 끓여 마시면 항산화 물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 우선 양파 껍질을 흐르는 물에 씻어 하루 정도 건조시킨 뒤에 물 1리터에 양파 껍질 15g 정도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 마시게 되면 다량의 케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다. 케르세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물에 잘 용출된다. 단 껍질까지 먹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는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인데, 양파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는 꿀이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릴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사실 꿀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양파즙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챙겨 먹는다. 양파의 풍부한 크롬 성분은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해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특히 좋다. 심지어 양파의 비타민은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 탄력과 노화 방지, 그리고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있지만, 아무리 좋은 양파여도 즙을 내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과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양파즙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으니 영양소 흡수의 속도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또한 양파즙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서 양파즙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칼륨이 몸에 많이 쌓이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심각할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평소에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다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가 약한 사람들은 농축된 양파즙 성분이 속쓰림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건강즙의 함정이다. 양파즙을 비롯한 건강즙 대신 양파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씹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꼭 액체 형태로 먹어야 한다면 양파즙 대신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양파 튀김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양파 튀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튀김으로 먹게 되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 고온에서 튀겨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보다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또한 양파에 밀가루를 묻혀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당독소는 우리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튀긴 음식을 먹게 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는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튀긴 음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양파와 함께 먹을 때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무엇일까? 먼저 현미와 통곡물이다. 현미와 통곡물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아연은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결합했을 때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양파와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으며 양파가 들어있는 반찬과 잡곡밥을 함께 섭취하거나 통밀빵과 양파 스프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는 육류 고기이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양파와 함께 먹어야 한다. 양파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황화알릴이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 정말 좋으며 양파는 알칼리성으로 육류와 함께 요리하게 되면 양파 속의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고기 속의 비타민 B와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 알리티아민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양파는 살균 작용도 매우 뛰어난데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세 번째는 식초이다.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양파의 약효는 더욱더 배가 되는데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신피지로르몬의 원료로 우리 몸속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파 속의 신경 안정 효과와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작용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양파 간장 초절임이나 양파 미역 초무침으로 먹어도 좋다. 비슷한 음식으로 양파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 양파의 항산화 효능을 하는 퀘르세틴과 미리세틴을 모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양파의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아무리 섭취해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알코올과 함께 숙성을 시키면 이 성분들이 그대로 와인 속으로 나오면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후이팡 치우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양파를 담가 놓은 레드와인을 마실 경우 일반적인 레드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23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은 양파 와인을 매일 250ml씩 10주간 마시게 하고 한 그룹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양파 와인을 마신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활성산소 제거에 큰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과 이와 관련된 효소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들기름이다. 양파와 들기름은 기름진 피, 즉 혈중 중성지방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궁합인 식품으로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풍부한 오메가3가 혈중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는 들기름을 양파와 같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양파 역시도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들기름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를 몇 배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볶지 말고 조리한 양파나 생양파의 들기름을 둘러서 먹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토마토이다. 양파를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관 건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으며 리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데,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을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관 청소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파와 토마토를 볶은 요리에 들기름을 둘러서 같이 먹는다면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요리가 될 수 있다. 양파, 토마토, 들기름, 이 세 가지의 음식의 궁합은 혈관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식품 모두 당뇨병에 좋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을 맞춰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요리할 때 팁을 알아보자. 먼저 양파를 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영양소가 훨씬 잘 흡수되는데, 이때 잘 산화되지 않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파는 손질 후에 바로 조리하는 것보다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둔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양파가 산소와 접촉할 경우 매운 성분인 황화합물이 체내에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효소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는 매일 양파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양파는 정말 대단한 식품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적은 이유가 바로 양파라고 하는 것처럼, 양파는 몸에 좋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양식보다도 먼저 양파를 챙겨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으며 그 성분들을 잘 알고 골고루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일 것이다.